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각을 자극하는 주제인 혼자 있는 법 배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연결된 세상에서 고독을 위한 시간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쁜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이용 가능하며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사회적 의무 및 기술 발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외부 검증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게 만들어 바쁘다는 느낌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고독을 추구할 때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이거나 소외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심오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을 파고들어 고독이 어떻게 자기 발견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고독은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수많은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소음을 잠재우고 가장 깊은 생각, 욕망,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지혜 배양을 위한 비옥한 토양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가 외부 소스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내부 탐색을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면의 자원을 활용하고 명확성을 얻고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독은 개인의 성장과 창의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방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독특한 연결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독창적인 사고를 자극하여 우리의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열정을 추구하고 자기 표현의 여정을 시작할 영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독은 자발적인 선택인 반면 외로움은 종종 우리에게 부과됩니다. 고립이나 거부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으로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생각하는 것이 불편해서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두려움을 인정했지만 우리가 그것에 맞서도록 격려했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검증의 족쇄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심오한 독립심과 자급자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행복을 위해 외부 영향과 의견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독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므로 고독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작게 할애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자연 속을 산책하거나 조용히 차 한 잔을 즐기는 것처럼 간단한 일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상의 산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집안의 아늑한 구석이든 자연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든 개인 안식처가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영혼을 양분하는 활동에 활용하세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연습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취미를 추구하세요. 고독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이어서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갈 때에만 살아간다. 이 인용구는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에만 실제로 살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삶의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무서운 동물이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잘 나타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해 다른 인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타인을 두려워하고 공격하는 동물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지성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이성과 정서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항상 이성적인 생물로서 행동하지 않고 감정과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적인 사고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인간 본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표현합니다. 그는 인간이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을 피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 고통, 불만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이며 이는 인간의 욕망과 만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절망이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메타물리적인 관점을 표현합니다. 그는 실제하는 것은 인간의 개념과 이해로부터 독립된 영원한 실체인 절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절망은 인간의 욕망과 의지의 근원이며 인간의 삶과 세계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인 현실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용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사고의 깊이와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유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본질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 인용구는 쇼펜하우어의 자유의지와 결정론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선택과 행동은 결국 본성과 욕망에 의해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간의 행동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은 인간의 영혼의 가장 직접적인 언어다. 이 인용구는 쇼펜하우어가 음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음악이 다른 예술 형태보다 인간의 영혼과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악은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인간의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지는 세계의 본질이다. 이 인용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원리는 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지는 본성적인 욕망과 욕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현상과 사물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 인용구는 쇼펜하우어가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예술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매체로서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은 본성적인 욕망의 일종이다. 이 인용구는 쇼펜하우어가 사랑에 대한 이해를 나타냅니다. 그는 사랑이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본능적인 욕구로서 우리를 다른 개인에게 끌어당기고 결합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결국 욕망의 일시적인 충족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혼자있기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있기는 자기 발견과 성장, 창의성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소중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온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자신과 만나고 혼자 있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